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초보를 지난 1년차부터 자신감이 생기면서 사고가 본물이 터지는데요. 보통은 가벼운 접촉사고인데요. 주차하다가 차를 긁는 경우가 제일 많죠. 또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또 그걸 주우려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앞차를 콩 박기도 하죠. 제가 그러고 다녔습니다. 10년차 넘어가면서 정신 차리긴 했는데요. 저는 5년 주기로 접촉사고를 한 번씩 내는 것 같아요. 혼자서 기둥에 박기도 하고 후진하다가 연석에 박기도 하고 또 골목길에서 다른 차랑 조우하기도 하고 그러죠. 보통은 저 혼자 사고를 칩니다. 저는 이게 속편하긴 해요. 가벼운 접촉사고, 그러니까 앞차를 진짜 콩 살짝 박았거나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주차해놓은 차를 긁었거나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운전 중에도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경미한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대처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엄마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농담이고요. 첫 번째, 일단 비상 깜빡이를 켜세요. 그리고 차를 움직이지 말고 차에서 내립니다. 두 번째, 내가 가해자일 경우 반드시 사과부터 하세요. 상대차 운전석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괜찮으시냐고, 다치지 않으셨냐고, 죄송하다고 사과 먼저 드리는 게 이후 상황을 훨씬 부드럽고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고 현장 영상을 빠르게 찍으세요. 차 두 대가 모두 나오게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영상을 찍으세요. 상대차 번호판도 찍고요. 사고 난 부위를 가까이서도 찍고 바퀴 방향도 찍고요. 다른 차 지나가느라 영상을 못 찍을 경우 사진도 괜찮습니다. 이때 사진 증거를 확보한 다음 바쁘면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각자 헤어지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차를 갓길로 빼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하면 차 번호와 운전자 이름, 사고 시간, 장소, 상황 등을 보험사에서 묻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해주고, 그러고 나면 사고 담당자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담당자 연락이 오고 사고 담당자에게 사고 영상을 보내주고 병원에 가야 할지 어떨지 말해주고요.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험 담당자가 결과를 이야기해주면 납득이 가면 보험 처리하고요. 납득이 안 갈 경우 조금 더 조율을 해 나가면 됩니다. 경미한 사고든 큰 사고든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특히 내가 가해자일 경우는 반드시 보험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인명피해가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락처 주고받고 현금 처리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현금 딜부터 하지 마세요. 재수없어서 사기꾼 만나면 더 꼬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처리하시고 현금으로 보험사에 입금하면 무사고로 할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고가 크든 작든 보험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난 접촉사고가 2년 전인데요. 인면도로 주행 중에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제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제 차의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뒤쪽 문이 찌그러지고, 많이는 아니에요. 긁혔는데 사고 당시에는 상대방이 엄청나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진 찍고 각자 보험사에 연락하고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요. 저는 그때 조카 군대 가는 거 배웅하러 가는 강원도로 출발하는 길이었거든요. 너무 바쁜데 이걸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저도 보험사 사고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자기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당시엔 열받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차를 더 빨리 세울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때는 잠깐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사고를 질질 끌고 싶지 않았어요. 저 너무 다른 거 할 일 많은데 입 깎고 시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쪽이 나오면서 나를 못 받고 나는 운전석 문이다. 이미 내가 먼저 진입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병원도 갈 생각이고 렌트카를 할 생각도 없다. 내 차 수리만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정식센터 안 들어가고 동네 공업사에서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리를 할 거다. 그러니 네가 100%를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에서 수긍을 하고 상대방이 100% 가져갔어요. 상대 과실이 확실한데 2대8 이런 거 하자고 뗐으면 이렇게 협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웬만히 작은 사고면 따지지 말고 사사공업사에서 처리하고 서로 보험하고 헤어지는 게 베스트입니다. 현금으로 처리하겠다고 상대 측과 얘기하지 마세요. 보험사에 모두 일임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사에 입금하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거는 운전 30년 차의 조언입니다. 서로 스트레스 만들지 말고 얼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요. 이렇게 사고 처리가 끝나고 내가 가해자일 경우 내 차 수리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내 차는 살짝 긁혀서 센터 들어가기 아까울 때 긁힌 부분을 오래 방치하면 녹이 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녹방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방청이라고 하죠. 그렇게 필요한 게 차량용 터치업 페인트인데요. 내 차가 살짝 까졌을 때 큰돈 쓰기는 싫고 방치하자니 녹 쓸까봐 걱정스러울 때 유용하죠. 굳이 공업사 찾아다니느라고 시간 쓰기 싫고 상처난 부위가 작아서
비싸서 큰돈 쓰기도 아까울 때 차량용 터치업 페인트로 처리해 보세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하는 대부분의 차량용 페인트는 주로 매니큐어부처럼 빳빳한 솔로 제작되어 정교한 작업이 어렵고 고르게 발라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오히려 더 눈에 띄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직티 카페인트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 특수 제작 스펀지 붓을 사용하여 보다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작업이 가능해서 추천할 만합니다. 매직티 카페인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서도 보험료 할증이 걱정돼서 자비로 부담하고 싶으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비로 하겠다고 하면 사고 이력 지워줍니다. 보험료 할증이 될까봐 걱정이라면 보험 처리할까 말까 인터넷 사이트라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궁금했나봐요. 검색이 많아서 보험회사에서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해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구글에 보험 처리할까 말까 조회하시면 삼성화재도 있고 다른 보험사도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증된 보험료와 비교해서 뭐가 나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 직원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거침없이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할증이 얼마나 될지, 자비로 처리하는 게 나을지, 보험을 쓰는 게 나을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운전은 늘 조심해서 하시고요. 사고가 나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몇십만 원으로 몇 달씩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사고 대처 방법이 초보 운전자들 뿐 아니라 처음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